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다고 지금 언론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따라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필 수밖에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주요 도시의 집 가격하고 현재 서울의 집 가격은 지금 어떻게 될까? 과연 서울의 집값이 전 세계의 주요 도시와 비교를 해서 집값이 급등하였을까라고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세계 주요 도시의 집 가격하고 서울의 집 가격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집과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집이 나는 서울이 아니다. 나는 또 수도권이다. 나는 또 서울이 아니다. 나는 지방이다. 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 서울에 있는 집 값하고 또 수도권에 있는 집 가격하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집 가격하고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물론 또 이제 서울하고 또 수도권하고 또 지방하고 같이 움직인다. 뭐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같이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어떤 건 올라갔다가 어떤 거는 후행으로 올라가고 어떤 거는 또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겠고 하죠. 그래서 부동산도 이렇게 살아있는 유체물처럼 이렇게 계속 움직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아무튼 세계 주요 도시의 집 가격하고 서울의 집 가격을 한번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교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정부나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난리 났죠. 정부 입장에서는 뭐 집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니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부동산 규제 정책을 이제 막 쏟아내고 있죠.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방송을 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또 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또 민간 부분 분양가 상한제 부활 가능성이 좀 있고 또 민간 부분에 대해서 후분양제를 앞으로 실시할 가능성도 좀 높아졌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 확정된 거잖아요. 안전진단 강화 등등.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서울 강남 재건축의 집 가격하고 이 서울 수도권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제 정책을 강력하게 펴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돼. 좀 상승을 하더라도 조금씩 좀 표시 안 나게 좀 올랐으면 이제 했는데 이건 뭐 서울의 강남 재건축에 한해서 또 너무 많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규제 정책을 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인 주요 도시하고 이제 집 가격에 대해서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나죠. 예를 든다면 이제 OECD에 따르면 이제 주요 도시의 집값은 2007년도 OECD 국가 집 가격 지수가 110.5였다면 2017년도 3분기에 OECD 국가 집값 지수가 110이라고 합니다. 즉, 전 세계 OECD 국가를 통틀어서 놓고 보더라도 2007년도 집값에 비해서 2017년도 집값을 다 상승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OECD 국가들의 집 가격이 2007년도 가격보다 다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홍콩은요, 2008년 대비를 한다면 집값이 무려 2배 이상 상승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 특정 지역의 집값이 1년에 22%가 상승했다고 하고요. 호주 시드니 집값은요, 재작년부터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12%가 상승했다고 하네요. 미국 또한 마찬가지고요. 2016년 말부터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2017년 내내 미국에 있는 부동산, 집 가격이 상승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수도권의 집값의 상승하는 흐름하고 전 세계의 집값 상승 흐름이 비슷하게 넘어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서울 수도권의 집값 같은 경우에는 2006년, 2007년이 정고점이었고, 정고점이란 거는 꼭지점이노. 최대 꼭지점이었다는 그 당시에.
근데 2008년도 금융위기로 인하여 서울 수도권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강남 같은 경우에는 건 뭐 30% 정도가 하락할 정도로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초부터 서울에 있는, 특히 강남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이제 꿈틀꿈틀대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 2014년, 15년 해서 서울, 강남, 또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잖아요. 결론적으로 2017년 딱 놓고 보니까 2007년도의 정고점을 서울, 강남하고 서울하고 서울 또 수도권은 정고점, 2007년도 정고점을 다 상승한 겁니다. 다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상승 중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2007년도 대비하고 2017년도를 딱 대비를 해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정고점을 돌파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여기는 서울 그리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부동산 가격, 집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주요 도시들 또한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집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보는 입장입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본다면 역시 저금리를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자를 조금 주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은행에 예금을 안 하면 시중에 돈들이 많겠죠. 이걸 이제 풍부한 유동성이라고 그러죠. 이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저금리라는 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전 세계 주요 도시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저금리로 인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2008년도 금융위기로 인하여 집값이 폭락한 부분이 있겠죠. 우리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30% 이상씩 폭락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강한 하락을 했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강한 반등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로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회복세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놓고 보더라도 이제 경기가 회복세에 있고 또 개인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죠. 우리나라로 본다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고, 또 비정규직인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또 이제 공무원들을 많이 뽑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국민 소득의 증가는 부동산 가격 지수에 매우 긍정적 효과로 볼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집값이 상승 중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드는 거죠. 세계 국가와 도시의 정보를 제공하는 넘베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 넘베오라는 회사가 2018년 2월 달에요. 도시별 절대 가격이라고 가격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즉 한 평당 집값이 무려 9,7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홍콩 같은 도시는 한 평당 집값이 1억이라는 얘기예요. 1억. 이 평균치가 1억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싱가포르는요. 한 평당 6,830만 원입니다. 런던은요. 한 평당 6,820만 원입니다. 베이징은요. 5,990만 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서울은요. 평균적으로 4,683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서울의 한 평당 4,683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 집은 한 평당 1,500만 원인데 우리 집은 한 평당 뭐 8천만 원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회사가 생각하는 평균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의미로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즉 서울의 집값이 평균을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홍콩이나 또 싱가포르나 런던이나 베이징이나 또
뉴욕이나 이런 주요 도시에 비해서 가격이 높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절대 가격이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소득 대비 집값의 비율이죠. 그래서 소득 대비 집값의 비율을 놓고 본다면 1등이 베이징으로 49.75고요. 2등이 상하이 43.05고요. 3등이 홍콩 41.43이고요. 8위가 런던 23.07이고요. 서울은요. 우리 대한민국 서울은 19.33입니다. 그러면 요 19.33 또 1위 베이징이 49.75인데 요 얘기는 뭐냐라고 하니까 소득 대비 집값이니까 자신의 소득을 받아서 우리가 돈을 안 쓰고 모았을 때 몇 년 안에 집을 살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1위 베이징 49.75니까 베이징에 있는 사람들은 49.75, 즉 50년 동안 돈을 모아야지 이게 집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시간이 길죠. 그리고 홍콩은 41년 동안 돈을 모아야 된다고 하고요. 런던은요, 23년 동안 돈을 모아야지 런던에서 집을 구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서울은 19년 동안 돈을 모아야지 집을 구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위로 따지면 이 대한민국 서울은 전 세계 주요 도시 중 소득 대비 집값 가격으로 하면 순위가 몇 등일까? 라고 본다면 순위가 23등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서울의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또 서울의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 라고 늘 말씀들 하시는데 이 중요한 이 통계를 놓고 본다면 주요 도시 중에 소득 대비 집값 가격으로 따져볼 때 대한민국은 23등 했다는 거예요. 서울이.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서울의 집값이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비교를 해가지고 집값이 그렇게 비싸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는 뭐 한 번쯤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또 서울 또 강남에서 뭐 최고 비싼 아파트 가격이 뭐 한 평당 뭐 8천만 원이 넘었다 라고도 이제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평당 8천만 원이라고 하면 웬만한 지방 도시에 뭐 한 15평 내지 20평 아파트를 어떻게 보면 웬만한 도시의 변두리 아파트가 됐죠. 뭐 한 평당 8천만 원이면 웬만한 도시 변두리 지역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격이잖아요. 근데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 평당 8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이제 돌파가 된 적이 있죠. 그리고 런던에 있는 이 최고가 아파트는요, 이 한 평당 가격이 무려 4억 6천만 원입니다. 아니 이게 아파트 한 채 가격이 4억 6천이라는 게 아니라 런던에 있는 최고가 아파트의 한 평당 가격이 4억 6천이고요. 또 중국 베이징에 있는 그 아파트의 한 평당 가격이 2억 6천만 원대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 최고가 아파트,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8천만 원이다. 물론 또 서울에 있는 또 뭐 아주 비싼 아파트도 있겠죠. 그런 아파트가 또 뭐 한 평당 1억이 돌파한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따져도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한 평당 1억이 넘었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있는 최고가인 아파트 한 평당 가격에 비하면 그다지 높지가 않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 또 대한민국 서울의 아파트 가격만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고려하지 않는 그냥 국내만 생각한다면 올랐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뭐 전 세계 주요 도시 아파트 가격이 오른 만큼 대한민국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 보면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007년 이전의 집값을 이제 돌파하고 이제 반등을 찍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반등이야 2013년도부터 반등 찍었고 지금은 2007년도 이전의 집값을 이제 돌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2018년입니다. 근데 2007년도 즉 지금부터 10년 전 가격을 이제 돌파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경쟁 성장률을 놓고 보세요. 또 우리나라의 경기를 놓고 보세요.
또 여러분의 지금 소득을 놓고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또 최저임금도 올리는 요 시기에 집값이 과연 떨어질 것인가? 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볼 때 서울의 집값이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비교를 해서 이거는 강하게 폭등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서울의 집값이 그렇게 많이 폭등한 건 아니구나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물론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다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나 또 서울의 특수 지역에 있는 그 특정한 아파트 가격대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 지역의 특정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 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서울의 강남 가격이 쭉쭉쭉 간다라고 얘기는 못하죠. 왜냐하면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요거를 깨트리고 계속 상승하기는 약간 버겁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혹시 모르겠어요. 또 2008년도처럼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온다면 가장 많이 올랐던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나 이런 아파트들이 또 가장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그동안 1년 사이에 매덕이 올라서 지금 와서 보니까 안전진단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 시세 대비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물론 또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이게 맨날 수익만 있을 수는 없겠죠. 위험을 안고 가야 수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 아파트의 또 특징은 혹시라도 좀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또 급락할 수 있는 또 이런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전 세계적인 경기가 다소 좋아지려고 하고 있고요. 또 대한민국 또한 작년 정치적으로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 요소들이 이제 없어지고 지금 대한민국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고 또 소득이 서서히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이 온다 이렇게 평을 하기에는 다소 어렵지가 않나라고 생각들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본다면 서울의 집 가격은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집 가격하고 비교를 해본 결과 그다지 비싸거나 또 급등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